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그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고요. 옥천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허주희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옥천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주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허 선생님하고는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옥천에 2001년도에 옥천에 오게 됐는데, 그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난 선생님이 우리 허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이 저도 그 기회가 된 옥천 복지관 그때 생활이었어요.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지만 우리 선생님이 여기 옥천 복지관과 거의 역사를 함께한 또 산 증인이기도 하니까 오늘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현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을 저는 알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 이제 또 생소할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저희 복지관이 이제 200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산증인 얘기하셨는데 개관할 때부터 일을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지금 19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제가 지금은 사무국장인데 그때는 현장에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치매방 교실을 해가지고 보드게임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데 최초에 선생님하고 저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했을 때는 아마 그 전통놀이가 그 현재의 프로그램의 시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참 어르신들 치매방 교실이라든지 인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전통놀이 뭐 보드게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두 개의 복지관이 복합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국에 이렇게 한 개 시설에서 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의 욕구도 다르고 장애인분들의 욕구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시설에서 같이 하기 힘든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옥천이 그래도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작은 지자체 중에서는 빨리 시도한 편이어서 그때는 복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시설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드려야 될 것도 많고 장애인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고 지원해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한 공간과 그리고 그 인력 안으로는 다 그런 욕구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미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관이 내년에는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분리 이전을 합니다. 내년부터요? 네, 내년부터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아마 더 강화시키고 더 잘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저쪽 삼양리 쪽에 현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더 크고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마 24년도에는 아마 장애인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예전에 2003년도에 프로그램 시작을 했을 때 미션은 재활의 꿈 편안한 노후였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는 또 미션이 바뀌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장애인분들을 변화시키고 노인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정상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당시 잠깐만요. 네네. 재활의 꿈? 편안한 노후.
편안한 노. 네. 예. 그 당시에는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비장애인처럼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도 그냥 노후는 편안하게 그래서 얼마나 일을 들으는 것보다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낼까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19년 차고 내년은 되면 20년도가 되는데 이제 복지의 그 트렌드라든지 방향성이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복지의 패러다임이 많이 네, 바뀐 거죠. 시대가 20년이니까 네. 정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재활의 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도와줘야 된다, 뭐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강했죠. 네, 20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뭐 노인 일자리를 줘야 돼 이러면은 아마 욕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지금은 일자리를 주는 게 네. 복지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 네, 시민들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지 패러다임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의 복지관의 미션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현합니다. 로 저희가 지금 19년도부터 바꾼 거예요? 네, 19년도부터는 네.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네. 같이 해야 될 사명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현합니다로 지금 변경해서 직원들이 이 미션 아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비장애인분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런 연령 계층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으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장애인분들이 나이가 들고 보호자가 없으면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런 걱정을 네, 하죠.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이제 원조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만 그럴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을 그대로 나의 이웃, 나의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는 그 사업을 현재는 이게 중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주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옥천복지관의 20년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말씀 중에 그 복지 패러다임, 복지를 보는 철학도 2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요. 지금은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안의 내용은 제 마을 자치, 지역 자치 그 속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삶을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 함께 사는 모습. 이게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차이가 좀 나면 어때요? 그 차이를 아름답게 보면 되는 거죠. 불편하게 보지 말고 좀 빨리 못 걸으면 어때요? 그 자체를 인정하면 아름답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뭐 이게 서열로 본다든가 과거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빨리 지양을 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될 인식이고 습관인데 아직도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옥천에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20년의 역사가 이렇게 조금씩 진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아젠다가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 같아요. 우리 정부의 아젠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너무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허주희 선생님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복지의 역사를 20년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최석필 씨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허주희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자녀분과 같이 들으신다고. 좋아요. 네. 사실 지금 복지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악주 선생님과 하는 놀이와 관련된 얘기라서 사실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또 생각을 하고 왔어요.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예.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여가지고 이 곡을 좋습니다. 선택을 했고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젊은층 노래여가지고 제가 먼저 알 수는 없었고 아이들이 먼저 들어서 그렇죠. 좋다라고 하면 공유하면서 알게 된 노래여가지고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키드와인의 소리쳐 듣고 오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길도 어느새 만주는 걸어 평생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돌아갈 곳 따위는 없다고 그래 맞아 난 어쩌면 미친 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노래 불러 세상이 떠나갈 때 소리쳐 점점 볼것 없다는 거 겪어보기도 전에 너 태워줘 밤새도록 일단 하고 나면 넌 잘하게 될 거야 걱정은 집어치워 내일은 baby I don't know Say I don't know I don't know 세상에서 웃어 baby on my way 하긴 아랬었던 니만 나 bad feel free 겁이 나지 I get it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니 fade it 일단 시작해야 bet it 나도 준비되어 있진 않았어 소리치기 전에 몰라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만 그만 돌아갈 곳 따위는 없다고 그래 맞아 난 어쩌면 미친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노래 불러 세상이 떠나갈 때 소리쳐 점점 볼것 없다는 거 겪어보기도 전에 너 태워줘 밤새도록 일단 하고 나면 넌 잘하게 될 거야 걱정은 집어치워 내일은 baby I don't know Say I don't know I don't know 세상에 소리쳐 이제야 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걸 상관없어 이게 어떤 삶을 살았던 노래 불러 세상이 떠나갈 때 소리쳐 점점 볼것 없다는 거 겪어보기도 전에 너 태워줘 밤새도록 일단 하고 나면 넌 잘하게 될 거야 걱정은 집어치워 내일은 baby I don't know Say I don't know I don't know 세상에 소리쳐 소리쳐 듣고 왔었는데 이게 부처 핸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소리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 지금 이제
10대, 20대가 듣는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한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끌어오르는 그 열정인데 네. 아이들이 이걸 표출을 못하고 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치고 싶겠어요. 학교에 막 이렇게 저 학교에 수업 가면 애들이요. 저는 앉아서 수업을 안 해요. 학교 가면. 아, 네, 네.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 있기가. 아.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냐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음. 움직이는 거래요. 몸을 쓰는 걸. 그러니까 좋아하죠. 아, 그렇죠. 한 맺혀 있어요. 아이들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애들만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아동 학대가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란 말을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 한 사람 있구나.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는 오래 앉아 있으면 칭찬을 해주죠. 그러니까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른들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신나게 1시간을 놀고 와서 공부를 하게 하라. 어차피 공부 책상에 네, 5시간 앉아 있는 거 1시간 열심히 뛰고 와서 1시간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이 낮다. 네, 네, 네. 5시간 앉아 있다고 5시간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 네. 계속 음악 듣고 집중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 1시간의 몸숨을 제대로 하고 오면 나머지 1시간, 2시간만 해도 5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효율이 더 크다. 네, 이걸 네,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노파심에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러면 계속 노는 게 습관이 될지 모른다 하는 노파심 네, 네.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안 따라주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얘기하면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이들이 좀 실컷 놀다 와서 공부를 하면 어느 쪽 한쪽에 조금 에너지를 쏟고 다른 쪽에 공부하는 에너지를 조금 더 발산을 잘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의 사실 놀이 문화가 이게 몸으로 노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한번 제가 옆에서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뭐 하고 친구들하고 노니 혼자 노는 거야. 거의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과의 사실은 저희 때는 그런 같이 어울리고 노는 문화가 그렇죠. 전통놀이 요즘 예전에 또 오징어 게임도 참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물어보면 초등학생 아이도 그냥 친구들하고 그 놀이터에서 그냥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 근처에 이렇게 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게 있는데 뭐 사진 찍기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예체능 교실에 해가지고 그 게임방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DDR 펌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놀다 온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또 아이들이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냥은 또 못 가더라고.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면 초등학생도 용돈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저희 때하고 그냥 정말 애들하고 몸으로 놀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놀고 오는 게 우리가 바랬던 그런 이제 육체적 에너지 발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하고 올까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라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또 이렇게 이제 다 계속 다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에 대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죠. 고민이 네네. 되죠.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 허주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오징어 옛날에 오징어 가이생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이게 그런 놀이라든가 뭐 자치기라든가 네, 네. 고무줄 놀이, 공기 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속성을 보면 상호적이에요. 네, 네, 맞아요. 상호적이에요. 팀 놀이고요. 네, 네. 팀을 나눠서 상호적이에요. 반드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우리 팀과 연관이 돼 있고 상대 팀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흐름이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게 사회성을 배우는 네, 기회가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런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배우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걱정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커요. 허 선생님뿐만 네.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우리 한 뭐 30대, 40대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 했던 고무줄 공기 뭐 자치기니 술래잡기니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식을 좋아해요. 네. 근데 미국식으로 가면 돼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오전만 책상에서 수업을 해요. 오후에는 네네. 되게 체육 예체능을 시켜요. 네, 예체능. 네, 네. 그런데 체육에서도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상호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네, 잘 네. 주지 않으면 네, 네. 돌아오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못 네, 받으니까 네, 네.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배드민턴이라든가 피구라든가 네, 네. 뭐 이렇게 상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탁구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혼자 놀지 않는 거, 관계성 속에서 같이 노는 거, 네, 네. 이런 체육 활동을 하면 되죠. 근데 미국이 그걸 잘해요.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오후에도 책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후 일정이 학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게 오후는 예체능만 해요. 네. 초중고등학교가 공이 네, 네. 예, 책 보는 시간은 오전으로 끝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미국이 잘하는 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잘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 국민이 그 자원봉사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 네,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전 국민이 거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자원봉사가 잘 되는 나라가 네, 세계에서 네. 미국이 단연 앞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봉사 시스템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거를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 여기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미국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다른 걸 배워와서 좀 걱정이 들어. 이렇게 좋은 것 이 두 가지는 네네. 좀 미국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실 또 키우면서 걱정인 게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얘가 정말 컸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네. 같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공부보다도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상호적인 놀이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인성적으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네. 그냥 알아서 사실은 시간을 채워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할 기회가 또 많지 않은 게 그러니까 또 이제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쉽죠.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지금 해는 게 다행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 점수가 몇 점 돼야 뭐 학생 기록부에 네. 어떤 뭐 영향을 주고 뭐 이래서 하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다분히.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죠. 미국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봉사는 의무야. 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야죠. 그런 상태로 봉사활동을 하면 네, 네. 내가 가진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서 썼을 때 네, 내가 네. 나의 어떤 그 자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 속에서 인성이 완성이 돼요. 네, 네. 인성은 네. 그러니까 인성은 칠판에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어른들의 그 발자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뒤돌아가면서 배우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라는 선순환을 통해서 내 안에 진화, 나의 참 나를 네, 네. 정화시켜내고 거기서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칠판에서 인성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럴 것 칠판에서 인성교육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칠판 네. 보는 시간이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길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쉽게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네, 네.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인식 개선 환경, 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를 보는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네, 네. 교육을 보는 인식,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아직까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인식이 더 많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 네. 그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해야죠. 야. 그 속에서 네, 네. 인성과 사회성이 자동으로 선순환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아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안 봐요. 핸드폰 보면 대화해요. 집에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뭐냐면 소통의 기본 고리가 끊어져요. 아, 소통의 기본 고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서로 눈을 빤히 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5초에 한 번은 쳐다봐야 돼요. 상대의 눈을. 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시는 분들은 네.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보고 얘기하면요. 네, 네. 거짓말 안 해요. 아이들과 못 해요. 네,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을 때도 눈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려요. 아, 그죠. 왜냐하면 눈은 제어가 안 돼요. 네, 네. 거짓말 탐지기도 가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이게 안 통하거든요. 네, 네. 근데 눈은 거짓말할 때 떨려요. 그리고 상대방 눈을 마주쳤을 때 내가 진솔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렇게 볼 때 되게 거짓말할 때는 눈을 피해야죠. 안 마주치죠. 그렇죠. 안 마주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토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그 물결을 타도록 도와줘야지 어떠한 충고도 잔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때는 충고에다 듣는 사람. 그러니까 충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충고해줬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떠한 충고도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의 기본이 신뢰가 깨져 있는 거죠. 그 신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신뢰의 바탕은 소통의 기본은 듣는 거, 경청부터. 네, 네. 경청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체를 꺼내지 말아야 돼요. 듣는 것부터 하고 그게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이 이제 난 소통할 준비가 돼 있어. 네, 네. 소통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고 준비가 돼 있어.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요. 그런 기운들이 이제 어른들이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왜 마음문을 안 열겠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조금 제 나이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제가 왕따를 당하잖아요. 아이들 얘기하면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제가 더 인기가 높거든요. 충분히 놀으면 공부도 잘한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충분히 놀면 한도 없잖아요. 결국. 부모 입장에서 좀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계속 놀까봐. 그 습관이 될까봐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믿어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삐딱하게 안 살거든요. 네, 네. 이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없을 때 네, 네. 세상을 이제 막 살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저변으로 깔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자원봉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네. 이제 자원봉사 이제 많이 아직 그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예전 어르신들보다 건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자원봉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선배 시민 활동이라고 선배 시민 활동이라고 그것도 좋으네요. 네,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전에는 자원봉사는 이게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할애를 했던 건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그랬어요. 부분도 같이 되는 건데 내가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이제 저희는 옥천 군이긴 하지만 시민으로서 이게 내가 후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권리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서로에 대한 뭐 신뢰라든지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 어른으로서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은 그냥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역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내가 저희도 지역 사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나도 받은 것들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지역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선배 시민 활동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아주 우리 허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우네요. 또 새로운 용어를 또 제가 배웠어요. 선배 시민 활동.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안 하고 선배 시민님이라고 표현을 선배 시민님. 네,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일단은 사회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한 명이 돌아가시면 이게 박물관 하나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네, 얘기라는 맞아요. 게 네. 어르신들이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이제 말씀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산다고 하면 훨씬 더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선배 시민 활동. 선배 시민. 지금 애들로 말하면 벌써 줄임말 만들 건데. 네, 선시네요. 선시. 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얻은 사회적 자산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회적 자산인데 그 인식이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자산인데 그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죠. 사회에 나눔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뭐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시대고 병원도 이제 큰 사회적 질병 같은 거는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뭐 의료복지 같은 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우리가 세계에서 뭐 270개의 나라가 있다면 단연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탑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인데 이런 활동은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자산을 세상과 나눔하면서 살겠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이 생계 활동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결된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제가 아직은 제가 100% 이해는 하는 건 아닌데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가 다 확보가 된다면 뭐 완벽하게는 아니죠. 어느 정도만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이렇게 선배 시민 활동, 자원봉사 활동만 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외국을 그 전에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를 갔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거기를 막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는 어디서 이렇게 자리를 고용이 되어서 저 일을 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가이드 해주시는 분한테. 네. 아니래요. 본인이 좋아서 하신대요. 아, 네, 네, 네. 본인이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만한 탁자 놓고 음.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안내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네, 제일 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설명해 준다고 거기서 그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뭐 호박이니 뭐 오이니 자기가 농사진 거 갖다가 이렇게 놔요. 아,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고. 아, 네, 네. 낮에는 와서 그 봉사활동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네네. 작물 키우고 음. 집 앞에다 네. 그러신대요. 아. 야, 내가 그거 본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사실 일본에서 본 건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복지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가겠구나 우리나라도. 네, 네. 근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복지의 역사도 그들이 우리보다 좀 먼저 빠르고요. 했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마을 단위로 보면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더 앞서지만은 국가 시스템을 보면 복지의 패러다임은 거기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네, 네. 우리가 배울 건 긍정적으로 배울 건 배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재석 PD 음악을 한 곡 듣고 갔으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자쌤께서 선곡하신 노래 VOS의 다시 만날까봐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인스타로 몰래 보는 너의 하루들 누가 봐도 헤어진 티를 내 팔로우 다 끊고서 좋아요는 왜 눌렀니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은 왜 매일 마시고는 예쁜 얼굴 많이 알았어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술이 없으면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 이럴 거면 우리 미친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친구들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집에만 있니 더 우울하게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누구도 만나기 싫어 숨고만 싶은데 이럴 거면 우리 미친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
미칠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돼 아, 예. 다시 만날까봐 노래 듣고 왔는데 다시 만날까봐 겁나나요? 그런 일 없죠. 자, 다음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2하고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둘 다 딸입니다. 다 키운 거예요. 아, 맞아요. 다 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네, 되게 출근하는 것처럼 바빴었는데 네. 요즘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범위가 이제 넓어져서 이 저녁 시간이 제가 남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챙겨서 그러니까. 하니까 네, 다 키운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둘이 있는데 이제 네네. 둘 다 20대거든요. 네.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저녁에 한 8시쯤 되면 네, 네. 전화가 와요. 네. 아빠 언제 와? 네. 8시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네, 네.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와요. 밖에서 안 들어가면. 네, 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살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네. 10살이 넘어가면 전화를 네, 안 네. 해요. 아유, 오히려 네, 네. 우리 허주희 선생님도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네. 그리고 큰애가 중2인데 네. 일찍 오라는 전화 안 하죠. 초등학교 5학년생은 아직 간간히 아직 가끔 합니다. 하고. 네. 네. 제가 근데 생각할 때 저한테 엄마 언제와의 의미가 가끔 고민되는 게 얘가 해야 될 다른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 엄마 오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게 아닐까 라는 가끔은 그럴 수 있죠. 네. 네.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기발난 이제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도 될 테고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거죠. 뭐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는 어디 가자고 그래도 안 따라가고 일요일 날 네, 네. 갔다 오세요. 네, 네. 그 전에는 꼭 따라갔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안 따라가죠. 네. 앞으로 아마 이제 뭐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 여기 이제 그 가족 여가생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네. 캠핑을 이제 가끔 다니거든요. 캠핑을 가끔 아이들하고 다니는데 텐트 치고. 네네네 가끔 다니는데 이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자연에서 놀았는데 좀 크니까 핸드폰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가고 싶어하고 너무 자연과 노는 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에 내놨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희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어느 환경에서라도 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참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없으면 너무 심심해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놀고 그냥 재밌게 지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 핸드폰에 많이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좀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청송의 아재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산속이에요. 완전 산속에. 네. 산속에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안 쓰는 놀이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오면 그 곤충, 벌레 많아요.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산속이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막 경기를 해요. 네. 그 소리 지르고요. 네. 이래서 이제 한참 근데 이제 놀이하는 욕구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요게 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내리면서는 곤충의 뭐 두려움, 무서움, 뭐 싫음, 뭐 이런 것들이 주였다가 네. 놀이를 제가 이제 한번 쫙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서 주체적으로 놀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설명을 한 번씩만 하고 나서 네.
이제 약간의 위험은 나는 아이들의 그 주체력을 성장시킨다고 보거든요. 네네. 크게 위험한 거를 어른들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약간의 위험은 내가 그걸 대처하는 힘을 길러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같이 성장한다고 봐요. 놀이는. 네네네. 예, 몸의 근육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네네. 근육까지 성장하는 아주 이게 놀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곤충의 불편함이 주가 아니라 부가 돼요. 놀이가 너무 좋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부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뭐 희미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 내리자마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네. 이러다가 이거는 이제 하찮은 게 돼요.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몇 시간 놀고 나서 모여서 얘기를 시켜요. 뭐 느낀 점도 서로 얘기해보고 둘러 앉아서 그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곤충이 싫었어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아, 지금 얘기한 뭐 모기, 뭐 메뚜기, 뭐 곤충들 있잖아요. 개구리, 뭐 이런 거. 자, 지금 열거한 이 곤충들이 다 사라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저분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면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그럼 우리가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지하게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말도 저거 쉽게 들을 일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곤충을 대할 때 조금 불편해 이건 맞아요. 네. 근데 싫어는 아니다는 얘기죠. 싫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싫다는 말을 쓸 때 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아까 자원봉사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럼 내가 싫다는 말을 자꾸 입에서 내뱉으면 내가 부정적 기운이 나한테 돌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훌륭한 인성이 발현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을 이렇게 자꾸 칠판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틀이 네, 생기면 네. 저절로 그런 인성이 다져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노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꾸 의문점을 던져요. 그 반대 얘기를 해줘요. 지금 얘기한 이 곤충들, 여러분들이 얘기한 10가지 곤충 이게 다 없어지면 다 사라지면 우리 사람도 살 수 있을까? 이러면 이제 충격이 오죠. 아이들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유기적인 생각을 하자. 상호적인 생각. 아, 곤충도 살아야 사람도 산다. 이거 아주 간단한 명제인데. 그렇죠. 이거 너무나 아주 쉬운 명제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다는 거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잖아요. 신토 불이. 네. 이게 아주 은유법도 잘 썼어요. 그냥 하나다 하면 되는데 둘이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너무 근데 옛날 선조들은 다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시로 이렇게 과거를 션보고 그랬나 네, 봐요. 네, 네, 이렇게 참 훌륭한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2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이가 있는데 좀 많이 컸어요. 사실은 10살 때까지가 저는 이제 이렇게 훈육도 네, 네. 좀 통하는 시기가 10살 때까지가 좀 제대로 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이 아이들의 소통법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이들 둘이 양육을 해오셨는데 네, 네. 어떤 그 아이들끼리의 소통법 또는 아이들과 어른의 소통법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소통을
사실은 아이들하고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사실은 노력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사실은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많이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아까 제가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신청했던 것처럼 그 음악 같이 듣고 있는 그 계정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들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어떤 노래 듣는구나. 라는 걸 서로 이제 계속 보면서 이 노래 가수는 누구야? 이 노래는 뭐 어떤 노래야? 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른 뭐 학교 얘기도 한다든지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경우에는 아이들만의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아이들만의 그런 문화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둘은 계속 뭐 저희는 아이들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웹툰이라든지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둘 간에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주술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해서 둘은 그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아직 접근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웹툰 저도 몰라요. 근데 얘기하면 끄덕여만 주면 돼.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네네. 저도 어른들은 끄덕여 주면 돼. 아, 그렇구나. 네.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 이 정도만 해줘야지 뭐 어떻게. 근데 어쨌든 흥미는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네네. 그 애들끼리는 네네. 그 주제가 너무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 흥미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 우리는 응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언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순간이 생각날까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제가 맞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네네.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정말 신나게 네네. 뭐를 해본다 이런 경험 같은 거. 신나서 저희 아이들하고 네. 저희는 저희가 아까 이제 물론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이게 승화가 빨리 되는데. 네네. 아이들하고 어쨌든 간에 신나서 하는 거는 같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죠. 네, 몸으로 움직이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캠핑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야외 활동 하다 보면 캠핑. 얼마 전에 피구를 같이 했어요. 같이 아이들이랑 피구. 두 명씩 계속 이렇게 팀을 나눠서 피구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오랜만에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신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몸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게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화이팅 하기에는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도 배드민턴 피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호적이고 몸쓰미 최고예요. 우리 이런 이제 아이들하고 책 읽고 독서 토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독 많기 때문에 몸쓰미 상대적으로 조금만 해도 확 빛나 버려요. 선생님 그쪽으로 아주 해오신 게 너무 잘 애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가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가죠. 금방 가네요. 네. 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남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옷을 입고
남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런 거는 내 주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주체적이지 않을 때의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이런 거를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네, 허주희 네. 선생님은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정말 참 양육자 부모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키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놔야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 오늘 만나서 많은 또 새로운 용어들도 배우고 아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들 얘기도 좋은데 제가 요즘 옥천에서는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도 예. 이제 그렇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얘기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함께 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 생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예전에 우리 공동체가 많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는데 옥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함께 더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참 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아주 좋은 전국에 사례가 없는 지자체 옥천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사회복지사로 옥천에서 20년 동안 우리 함께하고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허주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